이거는 절친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꿀팁이랄까?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토크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과잠을 입은 내 모습이 너무 낯선데 어떡하죠? 진짜 언제 이렇게 됐냐. 아무튼 이제 4월이 돼서 벚꽃도 피고 아주 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즘인데요. 이 설렘이 의미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중간고사. 띠러리란. 저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생이 된 후 첫 시험을 앞두고 걱정과 긴장을 하고 계실 새내기 분들께 이 4학년 고학번 화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로나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 또 학점 관리이기도 하거든요.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서 아주 짧게 학점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짠! 블링블링. 물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1학년 학점 관리 해야 할까요? 대학생이 된 설렘과 기쁨을 느끼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정말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깔끔하게 답변부터 먼저 드리자면 yes. 학점관리 특히 1학년 때 해야 합니다. 학점관리를 1학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쉬워서예요. 수업이 너무 쉬워. 1학년 때는 보통 문과, 이과 그런 계열들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수업들이 대부분 필수 과목들인데 이 필수 과목들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전공이 영어영문학과인데 이때 들었던 필수 전공이 대부분 기본적인 문법, 어법 수업들이거나 그렇게 수준이 어렵지 않은 소설 수업 위주였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교도 이제 새내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서 어렵지 않은 코스로 시스템을 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듣는 전공 수업도 그렇고 교양 수업도 무난무난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기본적인 언어 수업이거나 아니면 학교 관련 정보, 진로를 바탕으로 한 교양 수업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는 수업들인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을 날려버리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학점 관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업이 쉬우니까 동기들이 방심을 해요. 나만 설레서 들떠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들떠있을 때잖아요. 막 친해지기 바쁘고 알아가기 바쁘고 아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막 오만 노력을 다 쏟아 부을 때니까 성적, 학점이 가장 뒷전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놀았거든요. 이건 과목도 쉽지만 학점 관리도 쉽다는 의미입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올 때다. 2학년만 돼도 나랑 친한 척했던 전공 과목들이 뒤통수 아주 세게 때리고 배신을 하거든요. 이때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할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때 위로와 의지가 되는 게 바로 1학년 때 잘 받아뒀던 성적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죠. 학점 관리를 특히 1학년 때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전과, 복수 전공, 부전공 시스템 때문입니다.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슬슬 동기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본인도 여러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 전공이 본인이랑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꽤 깊게 하게 될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대입병이죠. 근데 전과도 복수 전공도 부전공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학점이 필요해요. 과마다 요구하는 그 학점 컷이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학점 관리를 했던 게 여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대입병이 크게 왔었는데 저의 문제는 일단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전공이 업문 계열이다 보니까 주전공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전공 하나를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행이었던 건 학점 관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과들은 다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서 고민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문과 계열인 경영학부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전과가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전과도 성적 순으로 이제 상위 몇 %만 시켜주기 때문에 적어도 1, 2학년 때는 원하지 않는, 잘 맞지 않는 학과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점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도 아니고 1학년 때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었던 과목을 나중에 재수강하는 건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낭비는 하지 말자. 자, 두 번째. 기말고사보다 중간고사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건 사실 1학년 때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짤 많잖아요. 뭐 기말고사에 모든 걸 걸겠다. 난 기말고사만 판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말고사보다 중간고사를 더 빡세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면 중간고사 때는 각 과목의 시험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교수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중간고사 때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중간고사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마 시험에 안 나오겠지 하는 부분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는 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 받기가 더 어려워요. 특히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 때를 공략하라. 다른 사람들이 덜 열심히 할 때 본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경쟁이 피 터질 때 살아남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거는 절친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꿀팁이랄까? 메모. 자, 세 번째는 그럼 본격 시험기간 공부법. 이건 사람마다 또 과마다 다르니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약간 바보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수에게 제 공부법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험기간을 3주를 잡습니다. 조금 길죠? 대신에 절대 밤을 새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일단 밤을 새지 않는 이유는 저는 오전 시간에 날려버리면 그냥 하루를 통째로 날린 느낌을 받는 사람이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졸림이 주는 그 뭔가 그런 느낌도 너무 싫고 새벽의 고독함을, 새벽 감성을 좋아하는데 공부할 땐 좋아하지 않아서 새벽 공부는 최대한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들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대로 망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험 기간을 길게 잡고 공부합니다. 그럼 이 3주의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일단 시험이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2주가 남았을 때는 그 정리한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중요 포인트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1주 남았을 때는 그 정리한 자료를 정리한 자료만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특히 문과 계열은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알차게 답을 써내려 가기가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정답은 써내려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새내기분들을 위한 학점관리 얘기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대부분의 시험이 약 2주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남은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이번 중간고사 학점은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꿀팁 꾹꾹 담아서 다시 대학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또 만나요. 화이팅!